네, 안녕하세요. 길성희윤 선생님입니다. 2021년 수능 특강 영어 19강의 1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의 필수적인 감정. 도덕성의 필수적인 감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성이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가보죠. Almost all major ethical theories in Western philosophy. Western philosophy, 서양 철학이죠.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중요한 윤리적인 이론들은 implicate 한다, 연관시킨다 이런 뜻이죠. emotions, 감정을요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혹은 또 다른 하나의 방식으로 관련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서양 철학은 윤리를 감정과 연결시킨다 뭐 이런 얘기고요. In some of the theories, 이 이론들 중에서 감정은요 필수적이다. morality, 도덕성에 필수적이다. 자, 그러니까 이론들, 어떤 이론들 중에서는 감정이 도덕성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n others, 다른 이론들에서는, others는 other theories를 말하는 거죠. They are not essential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they가 가리키는 것은 감정이고요. 감정은 도덕성에 필수적이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 자, 그런데 even with those authors who deny that emotions are essential, 여기까지 끊고요. 주어가 those authors, 동사가 find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필수적이다라고는 것을 거부하는 작가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론에서는 감정이 필수적이다라고 했고 어떤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감정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즉 감정이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들조차도 find a place, 어떤 장소를 찾는다, 자리를 찾는다, for them in moral psychology, 도덕적 그 심리학에서, 도덕적 심리에서 그것들을 위한, 이거는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도덕성이 있어서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자신의 심리에서는 그런 어떤 감정을 위한 자리를 찾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주제가 아까 뭐였습니까? 도덕성이라는 것에는 감정이 필수적이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죠. 아무리 그 도덕성이 감정이 도덕성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어느 정도는 감정의 자리를 찾는데 그것은 칸트에게 있어서도 진실이다. 칸트가 누구냐 하면 who is notorious for 하면 뭐뭇으로 악명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arguing that morality depends on reason rather than sentiment. 이거는 이성, 이거는 감성이죠. 감정. 그렇죠? 그래서 감정보다 이성의 도덕성은 더 의존한다, 더 달려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칸트에게도 사실이다 이거죠. 그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노토리우스 포는요 뭐뭇으로 악명이 높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is infamous,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infamous for. famous는 유명하다는 뜻이고 in이 붙으면 보통은 반대말인데 famous에 in을 붙으면 유명한 건데 나쁜 걸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명 높다는 뜻이 딱 맞는 거죠.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약간 그 이런 데가 빈칸이나 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두시고. 칸트의 책에서 reason은 이성은요 우리에게 말한다. 데디아를 우리는 이성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도덕적 법을, 도덕률이라고 하죠. 이것을 따른다. 근데 acting from the moral law, 이 도덕률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begins with respect for the law예요. 이 법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한다. 자, 우리는 도덕률을 따른다. 도덕적으로 이래야 돼, 혹은 이러면 안 돼 라는 걸 따르는데, 자, 우리가 그런 걸 따르려면 첫 번째 조건이요, 이 도덕률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돼요.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그걸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것은요, which요. which is constituted by the respect for persons요. 자, 첫 번째,
법에 대한 존중인데 법에 대한 존중은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법을 존중하는데 법에 대한 존중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왜? 법을 만드는 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이 되는데 또 그것은 and which is a natural consequences of recognizing the dignity of each person as a law governed agent. law governed agent라고 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자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시고 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자로서 각각의 사람의 존엄성, dignity, 존엄성을 인정하는 자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니까 봐봐요. 칸트의 책에서 이성은 우리가 도덕률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도덕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도덕률을 따른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도덕률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존중이고 법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게 각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존중,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존중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여기는 일단 어법을 보면은 콤마 위치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수동태랑. 오케이? 그러면 존중하는 것 이외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칸트는 주장한다. 도덕적 판단은요. 뭐에 의해서 accompanied by moral feelings요.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동반된다고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에 대한 존중은 인간에 대한 존중인데 인간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좀 어렵긴 한데 네, 이런 거 이제 빈칸 나올 수 있겠죠. 어법도 중요해요. be accompanied by 뭐뭇에 의해서 동반된다.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동반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주제예요. 오케이? It is difficult 가주어고 진주어죠. 감정은 도덕성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철학자는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감정이 도덕성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서 빈칸 뚫을 수 있는데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죠. 감정이 도덕성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를 찾기 힘들다. 그럼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감정이 도덕성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이렇게 읽어서 풀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네, 조금 내용은 어려운데 그냥 천천히 읽어보면 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법은 막 되게 중요한 거 없어요. 어휘나 빈칸 같은 거 말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왠지 빈칸이나 주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1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